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014년 10월 23일자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에서 게재한 폐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암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보통 크게 분류를 하거든요. 비소세포 폐암이 거의 우리가 말하는 폐암의 거의 대부분, 즉 80%에서 85% 정도를 진단을 받고요. 소세포 폐암은 한 10%에서 많게는 15% 정도로 상당히 희귀한 편입니다. 그 두 개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료법으로 그래도 가장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 수술, 즉 외과적 치료인데요. 우선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소세포 폐암의 경우 우리가 말하는 조기암, 1기, 2기 정도까지 아주 가끔 3기 A 정도도 포함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암의 어떤 부위라든지 또 확산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폐에는 그 폐엽이라고 오른쪽에 3개, 왼쪽으로 4개인가요? 2개, 이렇게 2개, 3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폐엽 중에 보통 1개 내지 2개를 절제를 하거나 혹은 양쪽 폐 중에서 한쪽 폐를 전부를 절제하는 경우가 보통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수술은 다른 치료보다 우선 치료 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이죠. 가장 그래도 왜? 암 있는 부위를 우선 도려내 버리니까 혹은 암이 있는 부위의 폐 하나를 잘라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암세포를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높습니다. 이 효과가 높지만 이 절제 범위가 큰 만큼 그 수술 뒤에 특히 폐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호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 폐 하나를 이렇게 도려낸다든지 혹은 폐에 토탈 5쪽 중에 2쪽을 도려낸다든지 1개를 도려내면 그만큼 우리가 이 호흡을 하는데 좀 지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그 사람이 호흡을 그래도 비교적 무난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 다음에 이 수술을 보통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세포 폐암의 경우에는 1기만 그 수술 대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 그 발병 빈도가 아주 적고 또 그다음에 또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를 거의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폐암 수술에서는 보통 폐암 수술을 할 때는 대부분의 그 인근 림프절, 그 가까이 있는 림프절을 절제를 해가지고 그 절제한 림프절 조직을 소위 병리 검사를 해가지고 전이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림프절 절제는 우선 거기에 암세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우선 예방적으로 같이 병소 부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림프절은 보통 절제를 합니다. 이걸 이제 림프절 의학용어로는 곽청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냥 절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수술은 잘라내고 나면 그 다음에 한 1년간 등은 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 수술은 정말 이게 가장 아주 필수 불가결한 어떤 호흡을 담당하는 그 폐의 일부라든지 한 부분을 잘라낸 거기 때문에 그 합병증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도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개괄을 하자면 수술 후에는 이 합병증들이 아주 좀 가벼운 것부터
아주 목숨이 위험한 아주 치명적인 것까지 아주 그 합병증이 아주 다양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합병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탄하게 지나가면 보통 4일 내지 한 5일쯤 정도 되면 이제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수술 후에도 이런 과정을 좀 편안하게 좀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래를 어떻게 그 배출시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래 이 배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상처의 그 통증 조절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래를 우리가 뱉어낸다는 것은 아주 그 장기라든지 목에 또 그 폐에 힘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술한 직후에는 그 수술한 부위가 말하자면 아주 근육이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무지하게 그 통증이 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래를 뱉어내야 된다는 건 이건 아주 필수인데, 이 가래를 뱉어내려면 그 수술 부위에 그 봉합 부위가 아주 채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통증이 온다. 이제 이런 게 서로 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 관리를 어떻게 잘하는 것이 또 그 가래를 뱉어내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뱉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또 당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 통증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통증 관리라는 거는 잘한다는 게 뭐가 있느냐? 아플 때는 그래도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써서 그렇대 초기에라도 통증을 좀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술의 후유증은 뭐니 해도 이제 개복을 했거나 째거나 한 째고 이 봉합을 한 부위의 그 상처에 대한 그 상처 쪽에서 나는 통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합병증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술을 하고 나면 대충 수술하는 쪽에 등 쪽에 우리가 이제 견갑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깨뼈죠, 어깨뼈. 이렇게 넓게 이렇게 삽처럼 생긴 어깨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깨뼈를 따라서 이렇게 아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제 수술하고 거기다 깊기 때문에 이 수술 직후에는 그 상처를 중심으로 이 늑골, 이 갈비뼈를 따라서 이제 통증이 생기기가 아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기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철판이 하나 등에 들어있는 느낌이 들거나 아주 수술한 부위 쪽 어깨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 때문에 그 통증을 피하려고 자꾸 이렇게 잔기침이라든지 기침을 안 해서 가래를 배출하지 않으면 그 가래가 쌓여 있다가 폐렴이 생기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 후에는 통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죠. 그래서 이 통증은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담당 의사라든지 간호사에게 이렇게 알려서 진통제 양을 좀 늘린다든지, 또 그 통증의 성질이나 또 그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처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벼운 이제 경증 통증의 경우에는 너무 통증 자체에다가 신경을 또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면 그것이 기분을 자꾸 우울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통증 완화에도 역작용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통증이란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제 호전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암으로 갈수록 그만큼 그 통증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그렇지만은 또 일부 환자들의 수술 환자들의 경우에는 퇴원 후에도 이 통증이 좀 지속적으로 딴 사람보다 좀 오래 이렇게 가는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신경통 환자들이 얘기하듯이 뭐 이렇게 비 오기 전날이라든지 뭐 기압이 너무 낮다든지 이러면 그 통증이나 혹은 이물감 같은 것들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폐를 수술했으니까 뭐니 해도 이 가래를 이제 잘 뱉어내야 되는데, 가래란 건 어차피 우리가 호흡을 하는 많이 생기는데, 또 수술하고 나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이 가래가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래를 가래가 참 뱉어내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 그러면 또 어떻게 뱉어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출혈이나 또 폐 조직에서 나오는 어떤 체액, 이거는 이제 그 피가 아니고 이런 맑은 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상체에 보면 피도 있고 또 맑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체액 등이 그걸 나오려면 이 기관이나 기관지에서 이걸 이제 굳혀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래의 형태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마취할 때 또 마취가스의 영향으로 그 가래가 많이 나오는 수가 또 있다고 합니다. 특히 또 담배를 오래 피워온 사람들, 몇십 년씩 이렇게 피워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또 가래가 더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 가래를 토해내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폐렴의 그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여하튼 폐암 수술을 했을 때는 가래를 어떻게 좀 많이 뱉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환자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의사들도 물론 처방을 하겠죠. 그래서 뭐 거담제라든지 이런 거 좀 가래를 좀 뭐랄까 삭힌다고 그럽니까? 좀 묽게 해서 나오기 쉽도록 그렇게 의사와 간호사와도 여하튼 서로 많은 노력을 같이 상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 가래를 뱉어내는 어떤 팁이 하나 있는데요. 요걸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전문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가래를 어떻게 좀 뱉어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 입을 이렇게 오므리고 코에서 배 밑으로 숨을 깊게 이렇게 들이쉰 다음에 한 번에 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토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힘을 딱 주면서 한국어나 일본어나 목소리가 거의 같으니까 꼼 이러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수술 후에 이 통증이 심할 때라든지 또 아직 일어날 수 없는 누워 있어야 될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가래가 뱉기가 힘들잖아요. 몸을 상체를 일으켰을 때 뱉기가 쉬운데 누워 있을 때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가급적 실내에 습기를 많이 좀 보충을 해주고, 또 기관지를 확장하는, 이 기관지를 넓히는 그런 보통 영어로는 네뷸라이저라고 그러는데요. 이 분무기를 이렇게 흡입을 해서 약간 가급적 실내에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호흡기, 기관, 이 기관지에 습기가 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들이 가르쳐 주는 가래받기 어떤 뭐랄까 팁을 잘 이용하셔서 가급적 가래를 잘 뱉어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